수빙태는 10초 장벽을 깬 최초의 아시아인, 올림픽 결승에 진출한 최초의 비아프리카계 선수, 9.9초를 깬 유일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수의 개인 최고 기록인 9.83초는 올림픽 100m 역사상 12기록이고 가장 빠른 40야드와 60m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같은 대회에서 계주 또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어떤 과정이 숨어 있을까요? 그는 육상에 입문할 때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키가 150cm에 불과할 때 농구 백보드를 터치하는 것을 보고 체육 선생님에게 스카우트된 후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육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레파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는 시 육상팀 코치들로부터 여러 차례 재능 없는 선수로 낙인 찍혀 항상 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100m 기록 보유자였던 선출 위안궈창 코치는 자신과 같은 단신인 수의 보폭 빈도, 보폭 템포 그리고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수에 대해서 집중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선수였다. 내가 지도했던 선수들 중 수만큼 스포츠에 헌신적인 선수는 거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런 헌신적 태도와 재능은 21살부터 10.16의 기록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죠. 중국은 국내 돈 나눠먹기가 아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 선수들을 미국으로 보내거나 유능한 외국 코치들을 데려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들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레전드 육상 코치인 랜디 헌팅턴을 만나게 됐죠. 랜디 헌팅턴은 수에게 자세를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헌팅턴의 제안은 바로 수의 자연스러운 패턴에 맞을 테니 첫 스타팅 블록의 앞발을 바꾸라는 것이었는데요. 출발 구간에서 폭발적인 이점을 유지하면서 60m 후에 감속을 덜 겪고 100m 전체 페이스를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미 초반 가속이 장점이고 9초대를 코앞에 둔 선수의 스타트바를 바꿔라? 커리에게 3점슛을 반대손으로 던지라는 격 아닐까요? 실제로 바꾼 후에 수빙텐의 기록은 여자 선수 기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m에서 최고 기록은 10.8초였습니다. 하지만 랜디 헌팅턴은 미국과 한중일 육상 문화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성공의 일부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지향적이고 절대 과정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변화와 실패 없이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더 빨라지는 데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결과에 안주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현재는 결과가 아니라 더 큰 목표로의 과정뿐이었으니까요. You have to understand that you will fail. When I started working with Coach Mills, you have to learn how to lose before you can learn how to win. And it took me 2 years to actually figure out exactly what he meant. So every time I lost, I've said, what did I do wrong? What do I need to improve? So when I lose, it gets me better and closer to start to win. 당시 수는 산책을 할 때조차도 블록 스타트를 연습하고 한밤중에 깨어나 왜 자신이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처럼 그 동작을 잘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팀 동료와 그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패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해 아시아인 최초로 9초벽을 허물고 올림픽 결승 진출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도전하는 자였던 수빙태는 전설적인 아시아 선수로 남았습니다. 육상은 전형적인 신체의 우월함을 겨루는 종목일 겁니다. 단순히 일직선을 달리는 종목이고 거의 모든 국제대회의 결승은 흑인이 차지하기도 하죠. 역사상 압도적 1위 선수는 키는 거의 2m에 달하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리한 신장은 180 언저리 혹은 이상이라고 믿어집니다. 수빙태는 한참 모자른 키에 같은 키 선수와 비교해도 다리 길이가 짧습니다. 육상은 오직 신체적 우월함의 영역만이 있는 것이 아닌 기술과 전략의 영역이 커졌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체적 조건에 맞는 기술과 전략을 찾는 것일 뿐이죠. 수빙텐이 9.83을 기록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훈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고급 장비, 선진 기술로 명확한 목적성과 세세한 조정을 위한 측정이 있었죠. 헌팅턴은 기존의 훈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선수들은 웨이트나 근력에 신경 쓰지 않고 개수를 대량으로 하는 점프 훈련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밀도가 다른 미국 선수들과 다른 것이 눈에 띄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100, 200, 심지어 400m 선수들도 멀리 뛰기 등과 같은 점프 종목들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발적인 힘 출력에 대한 웨이트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게 근육의 밀도 차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헌팅턴에 의해서 수빙텐은 현재는 체중 70kg의 3배에 가까운 스쿼트를 들 수 있고 120kg의 클린을 초속 2.3m 이상으로 들어올립니다. 지적받았던 발목의 근력 또한 목표값에 맞춰 아주 적절한 근력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랜디 헌팅턴은 이런 근력들보다도 역학적 효율성, 즉 스프린팅 메카닉, 협응력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수빙텐의 협응력을 재구성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도 인터뷰했죠. 이 재구성은 전부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이제 수빙텐의 자세에 대한 제 생각,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빙텐 선수의 특징을 살펴보죠. 키는 172cm, 단신에 다리 비율이 짧아 보폭이 작고 그에 비해 스텝 빈도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더 있지만 극단적이십니다.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지면을 밀어내는 스쿼트를 할 때도 다리가 짧으면 모멘텀이 짧아 유리하고 다리가 길면 불리한 것처럼 수빙텐은 큰 힘이 필요한 초반 가속에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우사인 볼트는 초반 가속에는 불리한 모습을 더 자주 보였고 후반 가속은 아주 잘하는 선수였죠. 우사인 볼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은 후반 최대 속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후반 60m 구간에 이미 승리 여부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런 볼트와 반대되는 케이스로 수빙텐은 초반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차이는 특별하게도 얼굴에서 드러나죠. 수빙텐이 뉴스 인터뷰에서 체력 분배에 대해 얘기했었죠. 100m는 충분히 짧은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체력 분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후반에 최대 속력을 계속해서 갱신하거나 유지하려면 불필요한 근력 소비를 줄이고 릴렉스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Anytime we allow the jawline to get tight, we change certain things in the body. Any tightness in our body doesn't allow the muscles to work correctly, work at 100%. So we're trying to relax the jaw muscles, relax the neck as much as possible, and specifically relax the shoulders. We're shortening the arm carriage, which will then shorten the leg carriage. It'll shorten our stride length, it'll put us in a bad spot. We teach the athletes a lot of times to relax the jaw, to relax the hands. 이는 적절한 템포 유지와 유연하고 다이나믹한 자세를 만들게 하고 후반 구간에서 지배자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 유명한 코치들은 이 얼굴에서의 뺨의 떨림이 그 릴렉스함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과도하게 수축을 많이 하는 선수들은 이 턱의 힘까지 주게 되면서 이 안면의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뺨의 떨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수빙텐은 자신의 신체 능력과 조건을 명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초반 가속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손의 위치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는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더 낮추고 앞으로 훨씬 더 기울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른 선수들과 정강이 각도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낮은 각도를 유지하고 있죠. 스타팅 블록을 벗어날 때의 정강이 각도와 큰 변화가 없고 더 낮은 각도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빠른 스타트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은 자세와 무게중심의 뒤로 밀어내는 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더 빠르고 폭발적인 스텝을 유지해야 하는 역설적인 연쇄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가능케 하는 미친 폭발력, 이것을 소유한 수빙텐의 완벽한 초반 가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발목과 무릎 각도인데요. 이런 낮은 자세에서 지면에 컨택되고 무게가 실릴 때 무릎이 굽어진 상태로 발목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가자미근이 가장 활성화되는 자세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시티드 힐레이즈라는 훈련을 사용하게 되는데 랜디 헌팅턴 코치는 수빙텐의 이 가자미근의 근력이 약점이라며 이에 집중한 훈련도 했다고 했습니다. The very first thing we found was that his calves were extremely weak. Soleus in particular. Now anybody who knows a little bit about the soleus knows that it will accept more force than the gastroc will in running. So the gastroc is 3 to 4 or 5 times body weight, where the soleus is 7 to 8 to 9 times body weight that it accepts.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하체 힘이 아무리 좋아도 손아귀 힘이 부족하면 데드리프트를 들 수 없듯이 파워존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 힘을 마지막에 전달하는 발목의 힘이 약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목의 힘이 강하면 이에 따라서 아킬레스 건의 탄성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극대화되게 되죠. 그렇게 이 초반 구간을 지나면서 여기서 역사상 가장 빠른 40야드 기록 4.07초 그리고 가장 빠른 60m 기록 6.29초로 둘 다 비공식 세계 기록이 측정됩니다. 이 정도로 초반 구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수빙텐은 후반 탑스피드 대결에서 신체 조건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초반에는 직선적이던 발의 움직임이 점점 최대 속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큰 원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렛대, 즉 다리의 길이가 길면 스피드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후반에 거의 따라잡혔지만 그만큼 초반에 차이를 벌려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m 9.83초로 조 1위 결승 진출과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마 수빙텐 선수가 헌팅턴 코치를 일찍 만났더라면 우사인 볼트가 후반 최대 속력의 장점을 살리면서 초반 가속까지 만들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처럼 초반 가속을 유지하면서 후반 최대 속력을 만들어서 더 미친 기록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